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이네요. 이거 시작한 지가 올 봄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그랬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사실 오늘 그 영상을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아빠겠죠? 아무래도. 아빠가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그게, 예, 맞아요라는 생각, 또, 진학에 대한, 또 입시에 대한 게 뭐냐를 좀 더 명확히라기보다는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좀, 정확히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아빠의 댓글이 뭐냐면, 여기 영상을 보면 그다지 가져갈 정보는 많지 않아요. 점점점점. 근데, 점점점. 생각할 건 많습니다. 점점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점점점. 비슷한 다른 영상보다 오래 머물고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점점점점. 항상 응원합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하셨는데요. 입시를 다룰 때요, 우리가 입시하면 어렵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오죠. 또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더 어렵죠. 또 예전처럼 매우 간단히, 우리 인간은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매번 자기 영역,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것을 자꾸 그러니까 축소라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입시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죠.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알면 알수록, 이게 도대체 모르겠고 하는 게 입시입니다. 그쵸? 그런데, 저 역시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엄마 아빠들하고 같았습니다. 한 7년 전에는. 엄마하고 같지는 않고요. 아빠 쪽하고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빠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아빠들은 그나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아빠였을 거고요. 저는 뭐 보통의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빠겠죠. 아무래도 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복잡하니까 뭐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죠. 일반적인 아빠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시를 제가 다루면서 7년 전부터 다루면서 좀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아빠도 입시를 알아야 되고, 입시를 안다는 말은 일단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물론 지금 당장 고3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7, 80%를 차지하는 게 어쨌든 대입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아이에게도 대입인 거고 초등학교에게도 대입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는 성장해 가는 거고, 그러면 어떤 윤곽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정보를 캐면 캘수록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다행히도 지금의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시는 그냥 입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입시를 모르는 아빠가, 엄마는 좀 아닐 것 같고 입시를 모르는 아빠가, 또는 엄마라도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경우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입 준비만큼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입시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입시를 다룰 때 보면 다른 언론사나 메이저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너무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또 학부모들을 매우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싫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매번 좀 헷갈리게 해가는 정보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물론 예전에 제가 교육을 잘 몰랐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설령 지금처럼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준점은 엄마 아빠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입시를 알까, 또는 우리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인 거고 다른 저와 이 99%, 99.999%는 그죠? 언론사가 뭐 몇천 개, 3천 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각 교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도 있죠. 그 교사들의 정보는 우리 에듀진에서 얻는 정보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관성이라는 게 있죠.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들. 이런 거니까 입시를 제가 아무리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해도 늘상 다른 정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입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라고 해도, 또 설령 정확히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입시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들을 깨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 아빠, 제가 방송하는 어떤 방송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방송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입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를, 그래, 알았어. 그게 그거야. 근데, 뭐, 라든지, 아니면 남들처럼 학생부 교과가 성적이 이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요렇게 가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뭐, 이 반영 방법이 어떻고,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은 그거는 아이의 역할인 거죠. 공부는.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엄마 아빠의 역할은 뭐냐면, 성적이 아이가 내는 거죠. 물론 엄마가 좀 도와준다든지, 또는 뭐 학원을 보내준다든지, 또는 뭐 더 좋은 학원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과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성적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아이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입시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도 하지만 그 변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컨설팅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다가 또 학원도 또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저 아이는 역량이 꽤 좋아 라고 한다고 하면,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는 아이들 보면 꽤 괜찮은 아이들이 가죠. 물론 이게 또 내신하고도 연계가 있으니까 내신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어제 이런 제가 아는 누군가가, 아이가 뭐 지금 중학교 성적은 뭐 90점대, 8, 90점대 늘 맞나봐요. 근데 또 90점대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는데,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답을 맞추라고 낸 문제에서 맞춘 거기 때문에 잘한 건 맞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때 가서의 성적을 유지하지 않는다. 또 고등학교 때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애가 별로 근데 공부를 가끔은 또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 고등학교 성적이 뻔해 보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책을 읽히라고 해도 물론 책을 애가 안 읽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고 뭐를 쓰라고 해도 애가 안 하니까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가 그렇구나. 다만 이 아이가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한다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수업 중에 한다는 얘기, 수업 중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좀 뻔뻔한 거죠.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질문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뻔뻔함을 고등학교 때까지 유지한다면, 뭐 걔는 인서울급이네 그러면, 그리고 그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도 공부하는데 열의를 안 보인다고 하면, 그냥 질문을 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뻔뻔한 거죠. 그런 건 매우 좋은 자세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공부 안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뭐 질문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꼭 곰씹어보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는 좋으니까 질문을 한 거를 받았을 때, 그 대답을 받았을 때 그 대답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인서울급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늘상 해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빠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게 있구나. 물론 매우 중요한 이 아빠 말처럼 최근의 거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말을 중간중간에 꼭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흘려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게 입시예요. 그러니까 대입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쉬운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다만 내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건 아니겠네. 왜냐하면 교과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걔가 내가 신경 안 써도.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따지면 복잡한 거네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아이에게 내가 대화도 많이 나눠주고,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다는 건 아이가 의사소통 능력이 생기죠. 제가 늘상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만, 창의력은 물론 책을 읽어서도 생각이 납니다만, 책을 읽었다는 그 자체로 창의력이 생각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해야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어떤 심도 있는 주제를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때, 요때 창의력이나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더 생기는 거죠.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입시를 제가 가르쳐 드린다, 뭐, 그죠? 제가 정보를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입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다른 언론사나 또는 어떤 뭐 강의에 가서 뭐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것들은 네, 그냥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간 거죠. 입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다는 말은 아이에게 준비를 충분히 엄마 아빠인 내가 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제가 이미 뭐 여러 번,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여서, 너무 간단하다는 말은 학교 생활을 잘해라라는 말뿐이 안 하죠. 학교 생활을 잘하라는 말은 수업 중에 어떻게 하고, 창체 활동에 뭐뭐 시간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것 말고는 입시가 없어요. 그런 역량 중에 아이가 책도 읽었고 뭐도 하고 하면 분명히 아이가 성장했던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 아이하고 상담 몇 번만 해보면, 그게 중학생이든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든 하다 보면 그 아이가 대학에 어디 갈지가 그려지죠. 그럴 정도로 뻔한 거예요. 성적을 묻지 않아도.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성적을 묻게 되죠. 그럼 요게 요런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짜깁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면 성적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에서 이미 그 아이 성적이 대부분 나온더라. 얼마 전에 뭐라고 하죠?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성적은 지난번 어떤 뭐 괴물 같은 아이처럼 뭐 성적은 7, 8, 9등급이야.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그 아이 현재의 모습은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저런 면들이 나왔을까? 근데 결국은 그런 거죠. 제가 평소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도 있을 거겠지만, 또 하나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도 제 방송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으면, 그죠? 그렇게 많았으면 요번에 그 괴물 같은 아이처럼 저의 방송을 보고 깨닫고
물론 가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가 어떻고 이러는 과정이 없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혼자서 준비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록물만큼은 서연구급이 된 거죠. 실제로요. 서연구급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산문만 놓고 보면. 기록되어진 산문은요, 뭐, 이렇게, 그 밑에 급, 예를 들어 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급 아니에요. 서연구급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꼭 그렇진 않네요. 왜냐면 그 아이의 영어 역량이 두드러지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썩 두드러지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만 빼고는 어쨌든 서연고급입니다. 그러면 서연은 아니고 고려대부터 시작할게요. 어찌됐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제 방송을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의 말에 그것을 제가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별거 아닌 것처럼 흘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말하는 원리를 깨달으셨다면 뭐 그때는 방송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음에 또 한 1년 있다나 6개월 있다 그때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깨달았을 때 제가 몸으로 행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방송을 안 보시고 이제 아이에게 그렇게 준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썼죠. 최근에 책을 써서 뭐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요. 뭐 학교 사용 설명서이거나 또는 학교의 비밀이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썼는데 이미 제가 쓸 것은 다 썼고요. 다시 이제 그 초고, 중고까지는 완성이 된 거고 이제 막판에 무엇을 더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사례들을 좀 더 넣어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그 중에 봤는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관리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는 이번에 서연고에 갈 건데요. 그 정도 급 돼요. 제가 읽어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읽어보니까 뭐 그 서연고급에는 들어갈 만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아이의 그 수행평가나 또는 수행평가 활동이죠. 수행활동이나 또는 아이가 발표할 자료들을 엄마가 그 책을 보고 일일이 다 제목도 정하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떤 엄마들은 신경 쓰면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원래 그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는 애가 이제 1학년 끝나고 나서 입이 이만큼 나온 엄마가 너무 나에 대해서 너무 참견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입이 이만큼 나왔다가 실제 학교는 현재는 이렇다. 정말 학교가 잘해준다고 하면 엄마가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현재 학교는 그렇지가 않지 않니. 그러니 엄마가 신경을 써주는 게 결국은 너의 대학에 어디를 더 갈지 아니면 더 나은 대학을 갈지 아닐 걸지를 어른들은 알 수 있거든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는 아직 아이인 거죠. 근데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거죠. 또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한 저의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이게 제가 항상 아이에게 눈높이 맞춰서 대화를 나눠주세요.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쉬운데 행동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하려다 보면 아이가 또 거꾸로 나가면 한 대 줘받고 싶기도 하고 또는 쟤는 왜 저럴까에 대한 또 이 반감도 있죠. 엄마 아빠라고 반감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다독이기가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을 그 자녀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웬만한 것들이 다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것을 썩 그다지 즐겨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이는 지 생각이 있고, 또 어른은 또 어떤 문제점을 알면 그냥 조언한다고 던져준 말이지만 그 아이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이러니까 아이의 눈높이대로 얘기한다는 말은 그냥 그 아이하고 같이 놀으라는 말이 되는 셈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조언한다는 말이 아니죠. 조언하는 순간 이제 조언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걔가 거꾸로 나갈지 모르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열심히 신경 쓴다고 아이가 잘 따라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게 가만히 보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엄마 아빠의 조언을 그냥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가지도 않죠. 물론 또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다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3초포로 빠졌는데요. 입시는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건 아니까 쉬운 것 아니냐. 꼭 그렇진 않고요. 정말로 쉽습니다. 근데 그 쉬운 게 어떤 공부냐? 인생 공부라는 거죠. 인생 공부, 사회 공부. 사회에 나가면 우리 회사의 동료가 어떤 동료가 나에게 더 좋은 동료겠느냐. 이거라면 내 아이도 그렇게 성장을 시켜가면 되는 거죠. 그게 A급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이것은 결국은 그 분야에 대한 관심, 호기심이나 관심도나 그 분야에 대한 알미 어느 정도냐, 깊이가. 근데 그렇게 해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인성도 있을 것이고, 의사소통 능력도 있을 것이고, 대인관계 능력도 있을 것이고, 발표력도 있을 것이고, 그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발표를 하려면 PPT라도 잘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PPT를 잘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죠? PPT를 다 만들면 힘드니까 보고서의 형태로 또는 소논문의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평가 활동 같은데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런 데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수행평가, 특정한 수학 과목의 수행평가를 대충 했다면 영어도 그럴 것이고 국어도 그럴 것이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결국 습관으로 불어난다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다는 얘기고,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기를 해줘서 아이가 깨달았으면 그다음부터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조언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조언인 거예요. 물론 당연히 수행평가가 교과 내신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0대 40이든 50대 50이든 들어가는 거니까,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은미체는 이런 거에 반영이 안 되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죠? 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반영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 어른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실성하고 관계가 있죠. 또 하나는 은미체가 주는 게 단순히 성실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잘했고 적극적으로 했고 열심히 했고, 이것은 성실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은미체 활동에서 내 아이가 한 행동들이 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 남들에게 더 뛰어난,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회사에 가보면 축구 대회가 체육 대회가 있다고 하면 체육 그 날만큼은 체육 잘하는 동료가 제일 좋죠. 이쁘고. 마찬가지로 음악도 마찬가지죠.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직접 미술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도 미술에 조예가 깊은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존경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그럼 뭐든지 잘해야 되냐?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든지 다 꼭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뭔가를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뛰어난 영역을 발휘하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느 정도 이게 이 균형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아이, 또 어제 얘기했던 그 체대를 가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태권도 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그 아이 역시 어떤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근데 그 밸런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로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밸런스를 맞춰지게 하려면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밸런스였어? 그런 문제였어? 아니, 내가 1등급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6등급이면 5등급까지만 하라고, 지금 7등급이면 5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나도 해봤는데 안 됐어 라든지, 아니 말은 안 했는데 적어도 그 암묵적으로 어딘가 머릿속에 잠재의식적으로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공부하면 나 1등 하지만 1등 하나만 안 해,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하기 시작하면 1등 해야 돼, 1등급 해야 돼, 이런 아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굳이 꼭 1등급 될지 말지를 모르는 거니까 너가 지금보다 더해서 요거 5등급까지만 맞추면 대학 쉽게 갈 수 있다라는데 그것도 못해? 1등급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 등급 올리는 것은 더군다나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것도 아니고 1등급 아이들이 빡빡하게 차서 올 100 맞는 애들이 아니라면 그죠? 자기가 준비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생활 태도에서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고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보면 특정하게 예를 들어 뭐 한양대에 들어가려면 어떤 거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은 다 제가 책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대체 이렇게 마음이 갖기에는 그런 것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합격 키워드 또는 합격할 수 있는 능력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우리 엄마 아빠가 갖춰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충분히. 냉정히 따지면 학교에서 못 가르쳐 줘요. 왜냐면 학교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으니까요. 결국 엄마 아빠가 해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려니 당연히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심 있게 내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봤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그걸 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듣자고 하면 애 입장에서도 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접근해 가보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그죠? 엄마 아빠는 내놓죠. 그러니까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믿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큽니다.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있는 만큼 더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이도 그것에 동의해주고 공감해야 되고 실행해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제 말 중에 어디 부분 중에 따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찍다 보니까 좀 더 찍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